자요, 24번 한번 보세요. 33쪽이요. 갑과 을은 X 토지를 매매 목적으로 하기로 합의. 갑과 을 줄 것이고 X 동그라미 하시고 약정이요. 약정을 뭐라고 하냐? 의사일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X 토지 저번에 차고 동그라미요. 차고 동그라미하고 그 다음에 취소 X요. 차고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로 Y 토지 지번을 표시 Y 토지 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Y 토지에 대해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줄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무효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오표시 무효 원칙인데요. 오표시 무효 원칙은 지금 여기 보면요. 갑과 을이죠. 갑과 을은요. X 토지에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잘못해서 을한테 Y 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했다 이 말이잖아요. 이 등기는 무효가 돼요. 왜 무효가 되냐? 그러면 갑과 을은 X 토지에서 합의를 했으니까 합의가 되면 무슨 주의죠? 의사주의죠. 의사주의는 뭐대로 효력있어? 의사대로. 뭐가 무효예요? 표시가 무효죠. 그러니까 Y 토지 등기가 무효다 이 말이죠. 여기는 지금 뭐죠? 의사죠. 그럼 의사는 뭐예요? 의사는 X 토지에서 계약이 성립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을은 아직 X 토지 소유자는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X 토지에 대해서 뭐를 해야 돼? 을 앞으로 등기를 해야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아직은 소유자가 아니죠. 그런데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잖아요. 무효니까 이 사람은 을은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닌데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고요. Y 토지를 등기를 해주죠. 이 등기도 여전히 무효이고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이 을하고 병하고 등기는 말소 대상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Y 토지 등기가 무효잖아요. 여기 등기도 무효잖아요. 그러면 여기 등기가 무효이고 여기 등기가 무효죠. 왜 무효냐? 등기는 뭘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Y 토지로 잘못 등기한 것에 대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죠. 착오를 이유로. 그래서 취소할 수 없고요. 이때 이 병은요. 병은 을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1번요. 갑과 을 간의 Y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이 존재. 틀렸죠? 계약은 무효이다. 이렇게요. 2번 을은 갑에 대하여 X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갑하고 을하고 계약은 뭐가 된다? X 토지에 대해서 유효이죠. 3번요. 갑은 을에 대하여 X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갑은 을에 대해서 X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말 수 있어. 취소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4번요. 갑은 을에 대하여 Y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갑은 을에 대해서요. Y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말 수 없어.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되죠. Y 토지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청구할 수 있다. 만약 병이요. 선의로 필요 없죠. 아무리 선의가 떠나가지고 등기에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병은 Y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의사표시를 보면 뭐라 했죠? 1번 다음 비진이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비진이가 있고 여러분요 진이 있는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문제가 다른 세 문제밖에 없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비진이는 거의 대부분이 다 뭐로 나오냐? 진이 있는 의사표시가 나와요. 여기 보면요 여기 이렇게 갑이요 진이 있죠. 진이 있는 그러면 이 을은요 뭐를 본문하고 선악을 본문하고 소유자가 돼요. 왜 그러냐? 진이 있는 그런 무슨 말이에요? 의사하고 표시, 의사주의 표시로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지인이 있는 그러면 그 의사 표시대로 효력이기 때문에 을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 병도 뭐를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해요. 자 보여 지인이 있는 뭐냐? 첫 번째요 당시의 상황,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강박이죠.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이 말이죠. 최선이라고 판단 이 말이죠.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이렇게요. 그래서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법률상 사실상의 자기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 명의를 불렸다. 대출금 명의를 대여했죠. 그래서 대출금 명의를 빌려줬다 이 말이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여기서 뭐가 있죠? 여기서는 대출금 명의를 빌려준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사립학교죠. 사립학교. 사립학교가
누구의 명의를 빌려서? 교직원의 명의를 빌려서 대출을 받은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근로자죠. 근로자가 스스로 좀 뭐라죠? 자의로 가죠.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비진이 표시죠. 이렇게 갑이 이렇게 있죠. 이것을 비진이 표시라고 하고 비진이 표시 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비진이 표시는 원칙적으로 뭐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대로 효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비진이 표시 이렇게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그러면 이 을은요 선이 플러스 뭐가 된다? 무과실 이렇게요. 그래서 선이 플러스 무과실이다 이렇게. 그러면 비진 표시의 이건 원칙이란 말이죠. 이 원칙은 표시대로 효력이 있는 거죠. 표시대로요. 그래서 표시대로 유효가 되죠. 표시대로 유효가 되죠. 그러면 선이 플러스 무과실이 되는데 여기는요 사립대죠. 사립대 조교수요. 조교수 사직서 제출. 사립대학교 조교수가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상대방이 선이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돼 반드시요. 그랬을 때 이 병은요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진 표시 원칙이다 이렇게요. 그럼 비진 표시의 예외는 뭐냐? 갑이 이렇게 쓰면 갑이 비진이죠. 비진이면요 이 을은 악이이거나 또는 뭐가 있다? 과실. 그래서 선의인데 과실했거나 악의인데 무과실이거나 따지지 않고 악이나 과실이란 말이 둘 중 하나만 있죠. 그러면 을은 여기에서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을은 소유자가 아니고 이때 이 병은요 누구일 때? 선의일 때 소유자가 되고 악의일 때는 소유자가 아니죠. 병이 선이죠. 그러면 정은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되지만 병이 만약에 악이죠. 그러면 이 문은요 누구일 때? 선의일 때 소유자, 악의일 때는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이건 제3자죠. 이건 제3자요. 이건 제3자 이렇게요. 제3자의 3대 원칙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제3자의 3대 원칙으로는 뭐가 있죠? 첫 번째요. 제3자의 선의는 뭐가 된다? 추정되죠. 그래서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니까 제3자가 악이라고 하는 사실은 누가 입증한다? 무효를 뭐하는 자가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는 것이고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니까요.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 또는 무과실을 불문하고 제3자가 스스로 뭐를 주장할 수 있어? 무효를 주장할 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비진 표시 예외는요 무슨 주의죠? 의사주의죠. 이 을이요 갑의 비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대리권 남용이죠. 여러분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본인이 책임을 지죠. 하지만 상대방이요 대리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는 거죠. 이것을 대리권 남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여기서 뭐가 있죠? 여기서요 그러면 근로자죠. 이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거든요. 사직서요. 그래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 이 사직서 제출한 것이 뭐냐 이 말이죠. 이것은 회사의 뭐다? 경영 방침이요.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했느냐? 회사의 경영 방침이요. 또는요, 여러분 그 뭐죠? 회사 사장 있죠? 사장 다른 말로 사용자죠. 사용자가 지시를 했느냐, 강요를 했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근로자를 표의자라고 하고 회사하고 사용자를 상대방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근로자가 사직서를 낼 마음이 없는데 냈다면 비진이죠. 그런데 이 상대방이 경영 방침에 의해서 지시를 해서 사직서를 내라고 강요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은 근로자가 사표를 낼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그러면 사직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적용 범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래서 만약에 공무원이죠.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말이죠. 이 공무원을 뭐라 한다? 공무원을 만약 사인이라고 하죠. 사직서를 뭐란다? 공법행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인의 공법행위다 이 말이고요. 이런 것은 언제나 표시대로 효력이 있고요. 107조에서부터 110조가 적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소치하라고 하는 것이 있죠. 소송치하 이것도 언제나 표시대로 효력이 있고 107에서 110조가 적용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가족법상 법령이 있죠. 가족법상 법령은 언제나 의사대로 효력이 있고 표시는 무조건 무효가 돼. 따라서 107에서부터 110조가 적용이 안 돼. 그래서 소를 치하했는데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소를 치하했다 이 말이죠. 소를 치하할 때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소를 치하했어. 그러면은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소를 치하를 했죠. 그러면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소를 치하했다 이 말의 뜻이 뭐예요? 그래도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10조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알겠죠?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통정허위 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했단 말이죠. 그래도 무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107에서 110조가 적용되지 않고 언제나 표시대로 뭐가 된다? 유효. 그럼 표시대로 언제나 유효. 의사니까 의사니까요. 표시는 뭐가 된다? 표시는 뭐가 돼? 무효. 이렇게 표시는 무효. 무효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 1번요. 비진이 의사표시에서 진이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말한다 뜻하는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진정으로 말하는 사항을 뜻한다. OX, X죠? 표의자의 생각이다. 2번요.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한다. 그래서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라도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을 경우 뭐가 된다? 비진이가 된다. OX, X죠?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 말이고요. 3번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 의사표시죠. 이것도 뭐다? 진이 있는이다. 그래서 2번하고 3번이 가장 대표적인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런 말이고. 4번은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가족법상 줄 것이고 의사, 공법하고 소송이 줄 것이고 표시. 그래서 가족법상은 언제나 의사대로, 그 다음에 공법하고 소송은 언제나 표시대로죠. 그러니까 107, 108, 109, 110조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5번요. 내심의 효과 의사와 표시상의 효과 의사가 다른 비진이 표시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내심의 효과 의사와 표시상의 효과 의사가 다른 비진이 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안 경우에 하나여 뭐가 된다? 무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심의 효과 의사와 표시상의 효과 의사가 다른 비진이 표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은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안 경우에 하나여 뭐가 된다? 무효이다. 하나여 그게 들었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렇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2번은요. 갑은 증여의 의사 없이 을에게 물건을 빌려주면서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렇게 됐죠? 이를 넘겨받은 을이 그 물건을 병에게 매도한 경우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그럼 보면 증여의 의사 없이 이렇게 됐죠? 이것을 우리 뭐라고 그래? 비진이라고 하죠. 을에게 물건을 빌려주면서 증여의 의사표시했다. 1번 을이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고 OX, X죠. 봐봐요. 지금 비진이죠? 비진이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을은 반드시 선의 무과실이 돼야 돼. 알겠죠?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나왔죠? 선이 악의를 묻지 않고 그랬죠? 그래서 틀린 것이죠. 2번은요. 을이 선이라면 그의 과실 유무는 묻지 않고 을은 언제나 소유권 취득. 맞아 틀려? 틀리죠? 을이 소유권 취득하려면 을은 뭐가 돼야 돼? 선이 무과실이 돼야 되죠. 3번은요. 을이 선이 무과실이죠? 그러면 을이 소유자죠? 병은요. 선이 악의를 묻지 않고 언제나 소유권을 뭐한다? 취득한다. 3번이 정확하죠. 4번은요. 을이 선이 무과실이라도 병이 악이면 을이 선이 무과실이죠. 그런데 병이 악이죠. 악이. 병이 악이죠.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을이 선이 무과실은 무조건 소유권, 을이 소유자고 병은 선악을 원하고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하죠. 5번 을이 악이인데 무과실이죠. 그러면 을이 악이인데 무과실 봐봐. 악이인데 무과실이면 악이니까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럼 병은요. 누구 이기만 안 된다? 선이. 선이 이기만 하면 소유권을 말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그림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알겠죠? 자 그러면 3번 틀린 것은요. 1번 전체 공무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서 공무원 갑도 함께 사직서를 쟀다. 전체 공무원이 일괄 사표. 그럼 이것은 언제나 뭐대로다? 표시대로다. 표시대로. 갑의 내심의 의사는 사직할 뜻이 아니었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직할 뜻이 아니었으므로 사직서의 제출은 무효이다. OX, X죠. 사직서의 제출은 무효이다. X. 뭐다? 유효이다 이 말이죠. 2번 사직 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죠. 그래서 사직의 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 거기 사용자의 지시 알죠? 그러면 사용자의 지시, 사용자가 누구죠? 상대방이죠. 지시를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알았다, 비진이를 알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근로자의 사표는 뭐가 된다? 무효이죠. 뭐가 된다? 비진이 표시다 이란 말이죠.
3번 대리인이 오직 자기의 이익 줄 것이고 대리인이 오직 자기의 이익, 그것을 대리권, 바로 옆에 대리권 남용이죠. 그러면 대리권 남용은 비진이 표시하는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가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이것은 뭐다? 107조 1항 단서죠. 그래서 원래 대리권 남용은 누가 책임을 진다? 본인이 책임을 지지만 상대방이요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할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런 말이죠. 4번요. 은행 대출 한도를 넘은 갑을 위해서 은행 대출 약정서의 주채무자로 서명 날이, 이건 우리 말하죠. 뭐죠? 대출 명의를 빌려준 거죠. 여기까지 말한다.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 이게 한번 봐봐.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는요 상대방의 선악을 본문하고 무조건 표시대로 효력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선악을 본문하고.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요 친구를 위해서 대출금 명의를 빌려준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지인이 있는 이죠. 그러면 거기 한번 봐봐. 뭐라고 나왔나? 은행이 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 상대방이 악이이다. 그래도 그 사람은 대출금 채무자로서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진다 이 말이죠. 이것을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무조건 뭐란다?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이 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요? 비진이 표시가 무효다 그러면 그 증명책임은 누가 있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 이렇게. 이제 4번요. 이게 이제 통정의 표시하고 되어 있나요? 그래서 통정의 표시는 여러분 어디로 보시냐? 오른쪽이요. 6번하고 7번의 사례를 봐요. 그래서 6번하고 7번의 사례를 보면 6번을 보면요. 6번은 이렇게 갑이 이렇게 있고 갑이 있고 여기 A죠. A가 채권자죠. 채권자가 이렇게 있고 채권자가 갑한테요 1억 원을 빌려줬죠. 갑하고 을하고요. 갑하고 가장매매죠. 가장매매 짜고 했죠. 짜고 가장매매. 이 사람 뭘 한다? 강제집행이죠. 그래서 강제집행을 면탈이죠. 그래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을하고 있죠. 을하고. 그래서 여러분 강제집행을 면탈한다. 그럼 이것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103조 위반이 아니죠. 여기요 746조 불법 원인 급여이다 아니다?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죠. 알겠죠?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반환을 청구한다는 말의 뜻은 뭐냐? 가장매매를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하죠. 이 등기는 가장매매는 무효이죠. 무효니까 갑은 을에게, 을은 갑에게 무효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등기도 뭐가 된다? 무효이죠. 무효니까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인데 그러면요 갑이라는 사람은 을이 병한테 처분하기 전에 빨리 등기를 가져와야 되는데 등기를 가져오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 A라는 사람이 을한테 뭘 할 수 있냐? 첫 번째 채권자 대위권.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죠.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것은 갑을 대위해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한다 이 말이고, 두 번째는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죠. 이 채권자 취소권은요 어디에서는 안 된다? 이중 매매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아니하다 보니까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그러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일지라도 107, 108, 109, 110조에 의해서 이 제3자 병이 선이면 소유권 취득하고 악이면 소유권 취득 못하고, 병이 선이죠. 정은 뭐를 보문하고 선, 악을 물러가고 소유권 취득하고, 무슨 법칙? 엄폐물의 법칙이고, 제3자죠.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고 제3자는 선이 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 무과실을 따져 안 따져? 과실, 무과실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만약에 제3자가 선이죠. 제3자가 선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갑의 소유가 아니죠. 그래서 A는요 제3자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없다? 강제 집행, 경매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누구 것이니까? 병의 것이니까. 그런데 을이 병한테 처분하죠. 처분하면 병은 아무 말 없으면 선의로 추정되니까 소유자가 되잖아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처분하면 어떻게 해요?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고 자기가 소유자가 아닌데 남의 물건을 팔아먹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을은 갑에 대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져. 불법행위 책임에 의해서 뭘 한다?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고, 손해배상이요 불법행위에 의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불법행위에 의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요. 그 다음에 또 매매대금 있죠.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해. 그래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법행위에서 손해배상, 부당이득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불법행위, 그 다음에 부당이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7번은 뭐냐면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있으면 갑이 을한테 의사를 표시하죠. 이렇게요. 이 사람의 의사를 뭐냐? 증여를 받을 의사인데요. 표시는 뭐냐? 표시는 거짓말로 매매를 했다 이 말이죠. 매매요. 이렇게 매매를 하죠. 그러면 이 매매를 뭐라 한다? 가장매매라고 하죠. 가장이란 말의 뜻이 뭐예요? 이것은 무효라는 말이죠. 무효, 통정의 표시니까요. 증여는 뭐다? 은닉행위죠. 그럼 은닉행위는 뭐예요? 은닉행위라는 것은 이것은 유효라는 말이잖아요. 유효. 그래서 을 앞으로 뭘 한다? 이렇게 등기를 하죠. 이 등기는 뭐가 되죠? 유효가 되고, 을은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등기가 되고 소유자가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소유가 되면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걸 병한테 처분하죠. 병한테요. 그래서 병한테 처분하게 되면 이 병이라는 사람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되고, 다시 정도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되죠. 여기 이 사람이 악이죠. 악이. 이 사람이 악이죠. 이렇게요. 여기서 악이 이렇게. 알겠죠? 이런 것도 다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중요한 것은 이것은 가장매매는 무효지만 이 등기가 증여의 등기로서 유효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논점이 별로 없기 때문에요, 증여는 유효이고 1번 가장매매는 무효이다. 그 다음에 을 앞으로 되는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해서 유효이다. 그 다음에 병이 악인 경우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병이 악이면 정도 악이잖아요. 그러면 악인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또는요 어떻게 하냐? 갑은 악의의 병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을은 악의의 병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식으로 나와. 왜냐하면 여기는 병이 소유자이기 때문에요, 갑이나 을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이것만 논점 자체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요, 이렇게 별의별 게 다 나온다 이런 말이죠. 자, 5번은요 갑은 채권자 A의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 줄 것이고,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죠. 사익. 103조 위반으로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을과 짜고, 친구 을과 짜고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의 유일한 부동산을 을 명의로 등기죠. 그래서 그의 유일한 부동산을 을 명의로 등기해 주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요. 을이 선의 병에게 그 부동산을 전매하여 소유권 이전 냈기를 완료한 경우 갑은 병에게 갑과 을의 매매계약의 무효를 말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돼 있나요? 1번 을이 선의의 병에게 그 부동산을 전매해서 소유권 이전 냈기를 완료를 했죠. 알겠죠? 그럼 선의의 병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병이 소유자죠. 그러니까 갑은 병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죠. 2번요. 을이 선의의 병에게, 그럼 병이 소유자죠. 맨 끝에요.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그러면 죄송해요. 을이 선의의 병이니까 갑이 을한테 봐봐. 을이 선의의 병한테 있으니까 병이 소유자가 돼버리니까 갑은요 을한테 뭐를 청구할 수 있어? 부당이득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3번요. 을이 자기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선의의 채권자 병에게 위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했죠? 그러면 갑은요 병의 저당권 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선의의 병은 뭐라냐? 우리 이것을 제3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뒤에서 문제 나오니까요. 7번은요. 아니요 5번. 악의의 병이죠. 4번 안 했어요? 채권자 A는 위 채권자 취소권을 법원에 말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왜 그러냐? 왜 법원에 행사라고 돼 있냐? 채권자 취소권은 형성권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소송으로만 행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5번은요. 악의의 병이 을로부터 그 부동산을 양수했다. 악의의 병이 을로부터. 그러면 소유권 취득 못하죠. 다시 선의의 정에게 다시 매겼다. 선의의 정. 그러면 병이 악의인 경우는 소유권 취득 못하지만 다시 그 다음 사람이 정이 선이죠. 그러면 정은 뭘 한다? 소유권을 뭐 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갑은 정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7번은요. 갑은 을에게 자신의 토지를 증여 동그라미 은닉행위죠. 유효. 세금 문제를 염려하여 갑과 을은 매매를 그래서 가장 매매 무효. 그런데요 바로 옆에 뭐라 나왔죠?
이전 등기라고 되어 있나요? 이전 등기 유효. 그 다음에 그 뒤 을은 병에게 줄 것이고 병에게 유효. 알죠? 병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유효다 이런 말이죠. 자, 1번 봐봐. 갑을 사이에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나? 매매계약은 뭐죠? 매매계약은 가장매매죠. 무효. 증여계약 증여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래서 허위표시 이론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2번요. 갑을이 증여계약으로 유효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도 을 앞으로 격려된 매매기한 이전 등기는 실체관계와 불일치함으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갑과 을의 증여계약으로 유효하게 인정되는 경우 을 앞으로 격려된 매매기한 이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해서 뭐가 된다? 유효. 이렇게. 3번 갑은 을을 대위하여 악의 병 줄 것이고 소유자죠. 왜냐하면 엄폐물의 법칙에 의해서 을이 소유자죠. 을이 소유자니까 그 다음 사람도 다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죠. 소유자. 그래서 갑은 을을 대위하여 악의 병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죠. 누가 소유자? 을이 소유자니까요. 4번 을 명의의 등기는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유효이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은요. 을은 악의 병을 상대로 등기 말소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누가 소유자다? 병은 아무리 악이도 만약에 여러분요 병이 악이인데 정도 악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정도 악이다 그러면 정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병도 악이고 정도 악이야.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왜요? 을이 소유자죠. 그러면 엄평물의 법칙에서 그 다음 사람들은 선악 불문하고 무조건 다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그 다음 장을 바로 봐. 그 다음 장 바로 보면 뭐라고 하죠? 제3자라고 하는 것이 나오나요? 제3자가 나와요? 자 그럼 봐봐요. 여기요. 제3자는 누구죠? 당사자. 당사자는 누구란다? 갑하고 을이죠. 당사자는 제3자가 아니죠. 당사자의 누구죠? 상속인 제3자가 아니죠. 당사자용 계약상 지위. 그래서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자, 계위를 승계한 자 아니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냐면 여기요. 수익자죠. 수익자. 그래서 수익자는요. 제3자가 아니죠. 그러면 여기요. 이런 사람들 이외의 자로서 이외의 알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냐? 이건 이외의 자로서요. 뭐를 얘기하면 무효를 기초로. 그래서 무효를 기초로 뭐란다? 새로운 이해관계.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죠. 그래서 이 무효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돼요. 여기 무효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돼요. 이것을 제3자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볼까요? 여기서 가장 전세권이야. 가장 전세권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요. 가장 저당권이에요. 가장 저당권. 그다음에 또 뭐냐면 가장 소비대차. 가장 매수인 이런 말이에요. 가장 매수인 이렇게요. 자, 그다음에 또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요. 채권이죠. 채권이 있고요. 여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채권의 가장양도요. 여기 주식의 가장양도요. 이것의 차이가 뭐냐면 이것의 차이가 뭐냐? 그러니까 가장이란 말이 있죠. 가장이란 말은 다 무슨 말이냐? 그것은 무효라는 말이에요. 가장이란 말은 통정의 표시죠. 이건 무효란 말이야. 무효. 가장 매매는 무효이다. 그런데 여기 가장 전세권이죠. 가장 전세권. 그러면 가장 전세권, 가장 저당권, 가장 소비대차, 가장 매수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장 전세권 그렇게 돼 있죠. 이 전세권으로부터 전세권하고 지상권 외에는 뭐를 설정할 수 있어? 지상권과 전세권이 뭐를 설정할 수 있어? 아, 저당권 아니에요. 거짓말 저당권에 의해서 경락을 받은 사람, 거짓말 소비대차에 의해서 뭐 보증을 쓴 사람, 소비대차에 대해서 또는요 파산 선고가 돼서 파산 관제인 가장 매수인으로부터 가장 매수인에 대해서 압류나 가압류를 한 사람, 이것을 뭐란다? 새로운이라고 하지. 이걸 새로운이라고 하지. 새로운. 이것을 새로운이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런 봐봐요. 여기가 가장 전세권, 여기까지 가장 전세권, 여기 저당권이잖아요. 가장 전세권이 가장이란 말은 무효란 말이고, 여기는 저당권이란 것은 가장 전세권으로부터 새롭게 이 말이에요. 새롭게. 그러니까 이것을 저당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장 전세권, 가장 저당권, 가장 소비대차, 가장 매수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이라는 것은 무효고 무효를 기초로 새로운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딱 있잖아요. 가장 그러면 아 무효구나. 뒤에 무슨 말이 있나 봐. 그럼 무조건 다 제3자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여기는 조심해야지. 여기 보면 주식의 가장 양도고 이건 채권의 가장 양도인데 이것은 가장이랑 붙은 것이 채권이 무효란 말이 아니고 양도가 무효란 말이잖아요. 여기 전세권이 무효다, 저당권이 무효다 이 말이잖아요. 가장 저당, 가장 전세권은 가장 양도는 양도가 무효다 이 말이지 채권이 무효란 것이 아니고 그러면 채권이 있었는데 그 채권을 거짓말로 양도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럼 채권을 거짓말로 양도하면 어떻게 돼요? 채권이 그러면 있었다는 게 없었다는 게요? 채권이 있었으니까 거짓말로 양도했겠죠. 그럼 채권이 있다는 것은 누가 있었다? 채무자가 있었다. 그래서 채무자는 새로운 사람이 아니고 기존이네. 기존에 있던 사람이다. 그래서 제3자가 안 돼. 여기 주식 봐봐. 주식이 있다는 것은 그 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회사가 있으니까 주식이 있었겠죠. 그러면 회사에서 주식을 발행했는데 그 주식을 거짓말로 양도했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채권 추심을 의뢰받은 자. 추심, 이 사람도 제3자가 아니죠. 추심을 의뢰받은 자, 일반 채권자. 그럼 그냥 채권자면 채권이 또 왜 일반이냐? 이 일반이라는 것은 이 채권에 대해서 지금 거짓말로 양도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채권과 관계없는 것을 일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 관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럼요,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채무자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채권 추심을 의뢰받은 자, 일반 채권자는 제3자가 아니고 주식의 가장 양도에서 회사 제3자가 아니다. 그래서 제3자가 하는 것은 첫 번째 당사자 아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의 상속인 아니다. 그 다음에 계약상 지위를 승계받은 사람 아니다. 수익의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아니다. 그래서 아니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누구라 할지라도 선이여도 보호가 된다 안 된다? 보호가 안 된다. 선이여도 보호가 안 돼. 왜? 제3자가 아니니까. 올해는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죠. 그래서 제3자가 아닌 사람은 보호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자 8번 봐봐. 해당하지 않는 자, 여러분 가장 소비대차원 줄고, 그 다음에 전세권을 가장 포기 줄고, 전세권을 가장 포기 그러면 전세권이 있었다는 거요 없었다는 거요? 있었으니까 거짓말을 포기했죠. 가장 포기가 지금 무효라는 거잖아요. 가장 저당권, 4번에 가장 매매, 5번에 가장 양수인 이렇게 돼 있죠. 가장 양수인, 채권의 가장 양수인이죠. 그건 지금 보면 가장 소비대차 그 뒤에요. 양도받은 사람, 가장 포기한 다음에 저당권, 가장 저당권에 의해서 맨 끝에 경락받은 사람, 가장 매매에서 압류한 사람, 그 다음에 가장 양수는 일반. 아까 말했죠. 일반이란 말은 뭐예요? 일반이라는 것은 이 채권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했죠. 여기 일반 채권자, 추심 의뢰받은 자, 채무자, 제3자도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자 9번은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제3자는 제3자도 아니다? 아니다 1번이죠. 2번 봐봐. 가장 소비대차, 3번에 가장 매매, 4번에 가장 저당권. 알겠죠? 그 다음에 5번은요 가장 채권. 그럼 이렇게 되어 있나요 지금요? 되겠죠? 그럼 그 다음 봐봐. 가장이란 말은 전부가 다 무슨 말이야? 무효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사람이 나오면 무조건 새로운이에요. 따질 필요 없어. 그러니까 앞에가 가장이죠. 뒤가 무슨 말이 나올지 어떻게 알아? 가장 채권의 양수인. 그 다음에 여기요 이전 등기 마친 사람. 4번에 매수란 말은 경락받은 사람이죠. 5번에 파상관제인. 그러니까 앞에가 지금 이 뭐죠? 가장 채권, 가장 저당권, 가장 매매, 가장 소비대차. 이 앞에 있는 것이 다 뭐다? 앞에 있는 게 다 뭐다? 무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뒤가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꿍시렁 그럼 무조건 다 뭐다? 제3자다 이 말이죠. 제3자가 아닌 거? 제3자는 당사자와 상속인과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한 자, 제3자 양계약에서 수익자,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채무자, 그 다음에 채권 추심을 의뢰받은 자, 일반 채권자, 주식의 가장 양도에서 회사, 이런 경우는 제3자도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앞에가 가장 그 뒤에 꿍시렁 전부가 다 뭐다? 제3자다. 알겠죠? 이것을 알지 못한 것은 인류 역사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봐봐. 4번 36페이지 4번 36페이지요. 자 4번. 자 1번요 통정의 표시에 의하여 진정으로 도와달라고 하는, 진정으로 도와달라고 아니고 도달하고자 하는 법률행위를 은닉행위라며. 알겠죠? 진정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법률행위를 은닉행위라며, 은닉행위는 요건을 갖춘 경우 유효로 할 수 있다. 그래서 통정의 표시에 의하여, 통정의 표시가 뭐죠? 가장매매죠. 가장매매. 알겠죠? 진정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법률행위 증여죠. 그것을 은닉행위. 2번요 통정의 표시가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경우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가장 중요해. 알겠죠? 3번요 제3자의 선의하기를 결정하는 기준은 제3자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을 때죠. 4번요
가장매매, 가장매매 알겠죠? 가장매매 그럼 무효죠? 가장매매 미해수는 또 매매 목적물 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 매매 목적물 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 뭐 저당권자 이런 말이죠. 가장매매의 미해수인 그럼 무효죠, 무효. 무효인데 새로운 권리를 설정받은 사람 누구죠? 저당권자, 전세권자. 이런 사람들 뭐란다? 제3자. 제3자의 선의는 뭐가 된다? 추정된다. 5번 어느 의사표시에 관하여 당사자가 일치하여 이해한 경우라도 그것이 표시의 객관적 의미와 상이하다면 통정허위 표시에 뭘 한다?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여러분요 지금 봐봐. 어느 의사표시가 아니라 당사자가 일치하여 이해 줄고 당사자가 일치하여 이해 이퀄 의사주의잖아요. 의사주의는 뭐대로 효력이 있다? 의사대로 효력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표시의 객관적 의미와 상이하다. 그러다 해서 통정의 표시한 말은 뭐죠? 무효란 말이죠. 무효에 해당한다 안 한다. 그럼 이거 O표시 무효관체가 똑같은 거잖아요. 두 사람이 X토지에 대해서 의사표시가 일치를 했는데 실수로 해서 Y토지로 표시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매매계약은 뭐에 대해 성립한다? X토지. 뭐는 무효이다? Y토지에 관한 것은 무효이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이 일치해서 이해를 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일치해서 이해하면 의사주의죠. 그러면 의사대로 가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의사대로 효력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4번의 정답 몇 번이에요? 5번이죠. 자, 5번이요. 1번 강제 집행을 매라 목적 줄 것이고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그래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하는 것이 허위 표시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죠. 허위 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일지라도 불법 원인 급여는 뭐죠? 103조에 위반돼야 되죠. 이것은 강제 집행을 면한 목적 그러면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746조 불법 원인 급여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통정의 표시에 기초하여 통정의 표시가 뭐요? 유효다 무효다? 무효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선의로 추정 맞죠? 제3자가 악이라고 하는 사실은 누가 입증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3번 통정허위 표시에 있어서 제3자는 그가 비록 선이라 하더라도 뭐가 있다면? 과실이 있다면. 선의인데 뭐가 있어? 과실이 있다 이 말이죠. 보호를 받는다 받지 못한다 받지 못한다 OX X 제3자는 선의이면 되고 과실 여부는 따진다 안 따진다 따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통정허위 표시 줄고 무효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 이 권유관계 생긴 채권을 감유했다 감유. 그러니까 여기 봐봐 무효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다 이 말이죠. 감유 누구다? 제3자이다 이런 말이죠. 5번 허위 표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를 말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왜 철회할 수 있다 줄고 103조 위반 X 허위 표시는 103조가 아니죠. 그러니까 옆으로 놓고 746조 아니죠. 이퀄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반환을 청구한다는 것은 뭐다? 철회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매매를 철회할 수는 있지만 철회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철회할 수는 있으나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그렇죠?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39페이지 10번 한번 봐봐요. 39페이지 10번 보면 착오라고 이러면 지금 되어 있나요? 착오는요 이러면 하다가 중간에 끊어야 되겠는데 왜 이게 착오는 또 많이 문제가 많아? 다른 데는 문제가 적은데요.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